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 제16권 한국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저자 이원복, 출판사 김영사 목차하나. 책 개요 및 시리즈 내 위치. 2. 한국의 지리와 자연환경. 3.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 4. 고려와 조선, 천년의 유산. 5.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6. 분단과 한국전쟁. 7. 산업화와 민주화, 압축 성장의 기적. 8. 한국의 정치와 사회. 9. 한국 경제와 기업. 10. 한류와 문화 강국의 부상. 11. 책의 교육적 의의 및 총평. 1. 책 개요 및 시리즈 내 위치. 이원복의 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 제16권은 한국을 다루는 권으로 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권이다. 시리즈를 집필하는 저자 이원복이 한국인이고 독자 역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웃 나라들과 동일한 시선과 방법론으로 바라보는 시도는 용기 있는 지적 실험이다. 이원복은 세계 15여 개국을 같은 눈으로 관찰하고 서술해온 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거울을 들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권을 집필하였다. 제16권 한국편은 독자에게 낯선 외국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나라를 다루지만 이원복은 의도적으로 외부인의 시각을 견지한다.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역사적 흐름, 일제강점기와 분단, 전쟁과 폐허 위에서 이루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 그리고 K-팝, K-드라마, K-푸드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의 시대까지를 통찰력 있게 서술한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독자들은 한국이 얼마나 특별하고 역동적인 나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이 문서는 제16권 한국편의 핵심 내용을 장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독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본질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한국의 지리와 자연환경. 2. 1. 반도 국가의 지정학.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총 면적 약 22만 캐로산미, 남북한 합계의 이 반도는 서쪽으로 중국,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일본과 접해 있어 항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공간에 놓여 있었다. 이원복은 이 지정학적 조건이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외침과 내분의 반복이라는 비극적 패턴을 만들어낸 구조적 원인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을 동시에 흡수, 종합하는 문화적 역동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음을 분석한다. 이 사계절과 자연환경, 한반도는 뚜렷한 사계절과 다양한 지형을 자랑한다. 동고서저의 지형 구조에 따라 태백산맥이 동해 쪽에 가깝게 뻗어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완만한 구름지와 비옥한 평야가 펼쳐진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이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 농경 문화의 기반을 이루었다. 이원복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이 벼농사 중심의 정착, 농경 문화를 발전시켜 공동체적 협력과 근면을 민족적 기질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설명한다. 2. 3분단 현실과 한반도의 두 체제. 오늘날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다. 남한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100만 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북한 약 12만 제곱킬로미터, 500만 명은 김씨 왕조의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원복은 동일한 민족이 70년 이상 다른 체제 아래 살아오면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준 분단 한반도가 체제 선택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사의 생생한 실험이라고 분석한다. 3.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 3. 1. 단군과 고조선. 한국 역사는 기원전 2333년 단군 앙검이 아사달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건국 신화에서 시작된다. 이원복은 단군 신화를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한민족의 천손의식,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 그리고 농경 문화와 토테미즘이 결합된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담은 문화적 텍스트로 해석한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록에 등장하는 고조선은 중국 문명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청동기,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으나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3. 이 삼국의 정립과 경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기원전 1세기에서 7세기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각각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역동적 시기였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강대한 군사국가로 수당의 침략을 연이어 격파하였고, 백제는 문화적 세련됨으로 일본의 불교와 선진 문물을 전파하였으며, 신라는 화랑도 정신과 외교력으로 당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 676년 하였다. 이원복은 이 삼국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중국,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역동적 주체로 활약하였음을 강조한다. 새 불교의 수용과 문화적 융성.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불교는 한국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비,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신라의 불국사, 석굴암은 이 시기 한국 문화 역량의 정수를 보여주는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특히 신라의 원효, 의상은 독자적인 불교 사상을 발전시켜 중국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원복은 한국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4. 고려와 조선. 천년의 유산 4일. 고려의 문화적 성취 왕건이 세운 고려 918에서 1392년은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1233와 8만대장경 136,251년은 고려의 높은 문화적, 기술적 수준을 증명하는 인류 문명의 유산이다. 청자 고려 청자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로 오묘한 비색과 섬세한 상감 기법은 중국 장인들도 감탄한 예술적 경지였다. 그러나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 30여간 항쟁 끝에 굴복한 고려는 약 80년간 몽골의 내정 간섭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4. 이 조선의 건국과 유교 문명의 완성.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 1392에서 1090년은 성리학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역사상 가장 철저한 유교 국가를 건설하였다. 세종대왕 제위 1418에서 1450년은 조선 문화의 최대 황금기를 이끈 군주로 한글 훈민정음 창제는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성취로 평가받는다. 또한 츠구기, 혼천해 등 과학기기 발명, 음악, 의학, 농학 분야의 편찬 사업으로 조선 문화의 역량을 집대성하였다. 이원복은 세종의 업적을 동아시아 군주 중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평가하며 독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한다. 4. 3.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조선 후기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은 조선 문명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두 번의 대전란이었다. 임진왜란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수군과 전국 의병의 항전으로 7년 만에 일본군을 물리쳤으나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병자호란에서는 청에 굴복하여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다. 이원복은 이 두 전쟁이 조선에게 군사, 외교적 현실주의의 냉혹한 교훈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조선 후기에 실학이 등장하여 현실 개혁을 모색한 지적 움직임을 한국 근대 사상의 맹아로 평가한다. 5.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후 1. 대한제국의 멸망과 강제병합 19세기 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앞에서 조선은 개혁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강제병합으로 국권을 상실하였다. 이원복은 이 비극을 지배층의 무능과 분열, 근대화 개혁의 실패, 그리고 냉혹한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역학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로 분석한다. 조선의 멸망은 단순히 외세에 의한 침탈이 아니라 내부적 개혁 역량의 부재가 더해진 자기 책임의 측면도 있었음을 이원복은 솔직하게 직시한다. 5. 2.3.1운동과 독립운동의 전개.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 저항운동으로 약 200만 명이 참여하고 7,500여 명이 희생된 한민족 독립의지의 웅장한 표출이었다. 3.1 운의 충격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었으며 이후 윤봉길, 이봉창의 의거, 김구의 임시정부 지도, 신채호, 박은식의 민족사학, 홍범도, 김좌진의 무장 독립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이어졌다. 이원복은 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뿌리임을 강조한다. 5.3.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왜곡.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민족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하였으며 말기에는 창씨개명, 학도지원병, 정신대 동원 등으로 조선인을 전쟁의 도구로 삼았다. 이원복은 이 시기의 역사를 감정적 서술보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냉정하게 기록하며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한국인의 민족 결속력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설적 동력이 되었음을 분석한다. 이 시기의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6. 분단과 한국전쟁. 6. 1. 광복과 분단의 비극.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은 광복을 맞았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민족 분단의 씨앗이 뿌려졌다. 1948년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었다. 이원복은 분단이 한국인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냉전 체제를 구성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인 내부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 실패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균형 있게 서술한다. 6. 두 한국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되며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 합계 약 300만 명, 유엔군 약 4만 명, 중국군 약 18만 명의 사망자를 낸 20세기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인천 상륙작전, 중국군 개입, 1사 후퇴를 거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선은 대략 38도선 부근에서 고착되었다. 이원복은 한국전쟁이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냉전 구도의 산물인 국제전이었으며 이 전쟁이 남긴 분단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아픔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 비극임을 가슴 아프게 기술한다. 6. 3전 후 폐허와 재건의 출발 정전 직후 한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1인당 GDP가 67달러, 1953년 추정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수준의 폐허 상태였다. 이원복은 당시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극도로 비관하였음을 언급하며 이 절망적 상황에서 시작된 재건이 이후 기적으로 불리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었음을 서술한다. 전후 세대 한국인들이 품은 절박한 생존 의지와 더 나은 삶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이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한다. 7. 산업화와 민주화. 압축 성장의 기적. 7.
1.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70년대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며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을 추진하였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포항제철 POSCO, 경부고속도로, 수출주도 경제전략, 새마을운동이 이 시기의 산물이다. 1962년 약 87달러였던 1인당 GDP는 박정희 집권 말기인 1979년 약 700달러로 2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원복은 이 압축 성장의 공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권위주의 통치와 인권 탄압이라는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의 물적 기반을 닦은 이 시기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한다. 7. 이 민주화 운동과 1987년 체제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한 중산층과 학생층을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가 고조되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비극으로 끝났으나 민주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전 국민적 민주화 열망이 폭발한 사건으로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원복은 1987년 체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으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세계사적 모델이 됨을 강조한다. 이 이중 성취는 20세기 아시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7. 새 IMF 외환위기와 그 이후 1997년 외환위기, IMF 사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허약함이 한순간에 폭발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기업 부채 비율이 400%를 넘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도를 맞아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원복은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3년 만에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한 놀라운 회복력을 묘사하며 이 위기가 재벌구조 개혁, 금융시장 개방,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설적 기회가 되었음을 분석한다. 8. 한국의 정치와 사회. 8. 1. 민주주의의 심화와 정치 문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한국은 6차례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며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였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 혐의로 구속되고 1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법치주의의 작동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원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으로 높은 시민의식과 선거 참여율, 강력한 시민사회, 독립적 사법부의 성장을 들면서도 지역주의, 진영 논리, 포퓰리즘이라는 약점도 솔직하게 지적한다. 8.2 교육열과 입시 문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사교육 시장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능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일 온 국민이 긴장하고 시험 시간 중 비행기 이착륙을 자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이원복은 이 교육열이 과거제로 이어지는 유교적 교육 전통, 식민 지배와 전쟁의 경험에서 비롯된 교육만이 계층 상승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집단적 믿음의 산물임을 분석한다. 동시에 이 교육 경쟁이 낳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비용도 균형 있게 다룬다. 8.3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변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2023년 기준 0.72를 기록하는 나라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높은 교육비, 주거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극심한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감이 청년 세대의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이원복은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음축된 결과임을 진단하며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 성장, 사회 보장, 국방 등 모든 분야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일본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속한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9. 한국 경제와 기업 9.1 재벌 체제와 한국 경제의 특성.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대기업 집단인 재벌은 한국 경제의 가장 독특한 특성이다. 재벌은 창업 가족이 지배하는 순환 출자 구조 아래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재벌은 한국의 압축 성장을 이끈 경제 동력이었으나 불투명한 지배 구조, 불공정 거래, 경영 세습 등의 문제로 개혁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원복은 재벌 없이는 한국의 고도 성장도 없었겠지만 재벌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건강한 미래도 없다는 역설적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다. 9. 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K배터리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는 반도체 강국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조선산업은 세계 수주량 1위 위를 다투고 현대, 기아 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LG엔솔, 삼성 SDI,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하였다. 이원복은 자원 한 톨 없는 작은 나라가 제조업 각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한 이 기적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국가, 기업, 국민의 삼위일체 노력의 산물임을 감동적으로 서술한다. 9. 3. 디지털 강국과 스타트업 생태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을 자랑하는 디지털 강국이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크래프톤 등 토종 플랫폼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이원복은 IT 강국. 한국의 경쟁력이 단순한 기술 역량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얼리어답터 기질과 실패를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의 산물임을 설명하며 한국이 다음 세대 기술 혁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전망한다. 10. 한류와 문화 강국의 부상. 10. 1. 한류의 탄생과 세계적 확산.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류, 코리안 웨이브의 씨앗이 뿌려졌다.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휩쓸었고 2000년대 이후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방탄소년단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세계 1위 기록은 K컬처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가 되었음을 선언한 역사적 사건들이다. 이원복은 이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의 문화 역량 축적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이 만들어낸 필연임을 설명한다. 10. 두 K-팝, K-드라마, K-푸드의 세계와 K-팝은 완벽한 퍼포먼스와 전략적 팬덤 관리,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의 팬을 확보한 글로벌 문화 산업이 되었다. K-드라마는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높은 제작 수준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서 동시 소비되고 있다. K-푸드는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치맥에서 라면, 만두, 떡볶이까지 세계인의 일상 식탁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뉴욕, 파리, 런던의 한국 식당과 마트가 즐비해졌다. 이원복은 한류가 단순한 문화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 이미지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산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10. 3.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정체성. 이원복은 한류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인들에게 그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눌려온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방 문화로 인식되어 온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부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문명사적 전환이다. 그러나 이원복은 동시에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한류의 지속 가능성은 상업적 성공에만 기댈 수 없으며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 창의성을 꾸준히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을 담보한다는 것이 이원복의 메시지이다. 11. 책의 교육적 의의 및 총평. 11. 1. 우리 자신을 낯설게 보는 용기. 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 제16권 한국편은 이 시리즈 중 가장 독특한 정서적 울림을 가진 권이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불편함과 새로운 발견을 동시에 선사한다. 너무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한국의 위대함과 모순, 성취와 과제가 이원복의 만화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세계 15개국을 같은 눈높이로 서술해온 이원복이 한국을 그 나라들과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고 역동적인 문명 국가인지가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11. 두 역사 인식의 균형. 이원복은 한국편에서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면서도 자민족 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책임을 외부에만 돌리지 않으며 산업화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의 권위주의적 폭력을 직시한다. 민주화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 문화의 과제를 솔직히 인정한다. 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야말로 한국이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임을 이원복은 이 책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전달한다. 11. 3. 과거에서 미래로. 이원복은 제16권의 마지막에서 독자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세계를 놀라게 한 압축 성장과 민주화, 전 지구를 열광시키는 K컬처를 이루어낸 한국인의 저력은 분명히 실재한다. 그러나 분단의 상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남북 갈등이라는 도전 역시 만만치 않다. 이원복은 이 모든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한국의 미래에 대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낙관론을 제시한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어온 한국인의 DNA가 21세기의 도전 앞에서도 다시 한번 발휘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근거이다. 11. 사총평. 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 제16권 한국편은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자 교사이다. 고대 문명의 유산에서 현대 K컬처의 영광까지, 일제강점기의 굴욕에서 한강의 기적까지, 분단의 비극에서 민주주의의 성취까지를 아우르는 이 한 권은 한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지적 자산이다. 이원복 시리즈의 완결편으로서 이 책은 15권에 걸쳐 쌓아온 세계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한국을 정확히 자리매김하게 해주는 최고의 교양서이다.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 시리즈와 함께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독자에게 강력히 권하는 필독서이다.